그날 밤 제 집 부엌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44살 저와 22살 민우가요. 친구의 아들과 말이에요. 민우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민우를 마지막으로 본 게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키도 작고 말랐던 학생이었는데 벌써 성인이 되어 있었죠.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친구입니다. 20살 때부터 언니 동생하며 지낸 소중한 사람이죠. 민우가 미대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내 학원에서 일 좀 배우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경력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잖냐고요. 급여는 내가 줄 테니까 잘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어요. 언니 아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어릴 때부터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이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작은 곳이었어요. 성인반 2개, 입시반 하나를 혼자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교가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미 누군가 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훨씬 커 보이는 청년이 그림판 앞에 서 있었거든요. 민우였어요. 6년 만에 보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턱선이 남자답게 변해 있었죠. 그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도 낮게 변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보던 그 앙증맞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 많이 컸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우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는 그대로시네요.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하지만 제 착각이겠죠. 학원 구조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가 성인반 강의실이고 저기가 입시반이야. 응, 알겠어요. 민우가 학원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시선이 제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민우와 둘이서 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성인반은 제가, 입시반은 민우가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는 둘만 있었죠.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민우는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민우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착각일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성인반 수업 준비를 하느라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칠판 아래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민우가 복도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방금 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어요. 이모, 같이 먹어요. 민우가 자기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괜찮아, 너 먹어. 제가 사양했어요. 그런데 민우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연처럼 자연스럽게요. 이거 맛있어요. 같이 드세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이 닿았던 부분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우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왔어요. 제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제 취향을 아는지 신기했어요. 아메리카노를 딱 제가 좋아하는 농도로 사왔거든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비실에서 높은 선반에 있는 큰 그림판을 꺼내려고 했어요.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우가 다가왔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이모.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뒤에 섰어요. 팔을 뻗어서 그림판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몸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됐어요. 가슴이 제 등 위쪽에 눌렸고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림판을 꺼냈는데도 민우가 몸을 떼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이 제 허리 부분에 닿는 걸 느꼈을 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어요.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민우가 천천히 물러서며 그림판을 건네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림판을 받아들고 준비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걸까요? 민우의 몸이 제 등에 밀착됐을 때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단단한 가슴, 뜨거운 체온, 그리고 아래쪽에 닿았던 그 느낌까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민우가 제 뒤에 밀착했던 그 순간이요. 이상했어요. 왜 몸을 떼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걸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처진 볼선이 보였어요.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시선이 자꾸 생각났어요. 제 착각이겠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인반 수업 중이었어요.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서 아래쪽에 그리고 있었어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우가 복도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웃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몸을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황급히 자세를 바로 했어요. 민우는 입시반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웠어요. 방금 민우가 절 어떻게 본 걸까요? 2주일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갔어요. 학원에는 저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준비실에서 이번 주 쓴 물감과 붓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민우가 들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둘이서 조용히 붓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민우가 좁은 공간에서 자꾸 제 쪽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팔이 스쳤어요. 몸이 부딪혔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학원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의 시선, 말투,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몸을 숙일 때마다 따라오던 시선요. 준비실에서 제 등에 밀착했던 그 순간요. 정말 그냥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우 생각만 났습니다. 민우가 제 뒤에 밀착했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사왔어요. 제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딱 제가 좋아하는 농도로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성인반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캔버스를 꺼내려고 했는데요. 민우가 다가와서 대신 꺼내줬습니다. 말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고마워. 제가 짧게 말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시반 강의실로 돌아갔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이거 드세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우연처럼요. 하지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이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면접 있어서 못 나와요. 그래. 어디? 몇 군데요? 디자인 회사들이요. 그래, 잘 봐와. 네,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학원에 혼자 왔습니다. 민우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학원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민우가 입시반 강의실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했어요. 하지만 자꾸 입시반 강의실 쪽을 봤습니다. 민우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민우가 앉던 자리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면접 잘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도 똑같았어요. 혼자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민우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늘은 어디 면접 갔을까? 잘 보고 있을까? 아침에 커피가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평소엔 민우가 사다 놓던 커피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없었어요. 그게 이렇게 신경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 중에도 민우가 생각났어요. 준비실에 들어갈 때마다요. 민우가 뒤에서 와서 도와주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수요일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민우가 다시 올 거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면접 결과가 좋으면요. 민우는 학원을 그만둘 거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매일 볼 수 없겠죠.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요. 복잡했습니다. 민우를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러다간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요. 민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생각났어요. 커피, 도와주던 것들, 웃던 얼굴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우 생각이 났어요.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왔구나. 면접은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 잘 됐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잡했습니다. 면접 결과가 좋으면 민우는 떠날 거였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는 평소처럼 지나갔어요. 민우는 여전히 작은 배려를 했습니다.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요. 제가 필요한 걸 미리 가져다 주고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만요.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돌아가고 학원에는 저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준비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들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자꾸 팔이 스쳤습니다. 민우가 더 가까이 왔어요. 몸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켰어요. 민우가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정리가 끝났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모, 민우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한 발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싱크대에 닿았습니다. 민우가 제 앞에 섰어요. 양손으로 싱크대를 잡아서 저를 가뒀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민우야,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볼을 감쌌어요.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아서 치웠어요. 안 돼, 민우야. 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왜요? 민우가 물었어요. 나는 내 엄마 친구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영숙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 저는 민우를 밀어내고 준비실을 나왔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학원 문을 잠갔어요. 민우는 준비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먼저 갈게. 제가 짧게 말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대로 선을 그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였습니다. 하지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민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상처받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맞아.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네, 언니. 요즘 민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말을 안 해. 집에 와서도 방에만 있고. 아, 그래요?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언니 면접 결과 기다리느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럼 됐어. 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월요일이 되면 민우한테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생과 조교일 뿐이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하지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민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요. 작은 배려를 해주던 모습들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주말이라 학원은 쉬었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쉬는 주말이었어요. 일찍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으로 봤습니다. 민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민우야? 민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어와. 제가 민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붙잡았어요. 술 많이 마셨구나. 민우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민우가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방에 가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민우한테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담요를 펼쳐서 민우 위에 덮었어요. 그때 민우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민우야.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가 제 손목을 당겼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민우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우가 저를 꽉 껴안았어요. 민우야,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가슴에 얼굴이 묻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민우야, 놔줘.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우의 팔이 제 등을 감쌌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요.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민우가 저를 조금 밀어냈어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민우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술 취한 눈빛이었지만요. 또렷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제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민우가 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우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드는 것 같았어요. 민우야?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민우의 품에 안긴 채로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민우가 너무 꽉 안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요. 피곤했나 봐요. 저도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8시였습니다. 민우의 팔이 아직도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우의 팔을 풀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민우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담요를 민우한테 덮어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으니까요. 해장국을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해장국 끓이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제가 다시 재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좁으니까. 제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민우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갑자기요. 꽉 껴안았어요. 민우야. 제가 놀라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제 등에 민우의 가슴이 눌렸어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제 목덜미에 묻혔어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놔줘.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돌려 세웠어요. 힘이 셌습니다. 저는 민우와 마주보게 됐어요. 싱크대에 등이 닿았습니다. 민우가 양손으로 싱크대를 잡아서 저를 가뒀어요.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민우의 눈이 저를 봤어요. 어젯밤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술이 깬 눈빛이었어요. 민우야, 안 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볼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어젯밤보다 깊었습니다. 제 손이 민우의 가슴을 밀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더 깊이 안았어요. 한 손은 제 허리를 감쌌고요. 다른 손은 제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제 이마에 기댔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민우의 손이 제 허리를 더 꽉 감쌌습니다. 저를 들어 올렸어요. 싱크대 위에 앉혔습니다. 민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 사이로 들어왔어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목에 입술이 닿았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어요. 제 손이 민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안아서 들어 올렸어요. 제 다리가 민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민우가 부엌을 나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저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제 옆에 누웠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몸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민우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우의 체온이 제 온몸에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봄바람이 겨울 땅을 녹이듯이요. 민우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요. 제 손이 민우의 등을 감쌌습니다. 민우야.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제 옆으로 누웠어요. 그리고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민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요. 저는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외로웠거든요. 정말 외로웠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요. 민우가 저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우가 제 머리에 입맞춤했습니다. 이마에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행복했습니다. 민우의 품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서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민우도 옷을 입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먼저 다가왔어요.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모. 민우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장국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해장국 끓여줄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우가 따라왔어요. 제 뒤에 섰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해장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민우가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우를 쳐다봤어요. 민우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우리 사이가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영숙 언니한테는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이모. 응. 저는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민우가 제 머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우야, 이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민우가 말했어요.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팔에 손을 올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민우가 천천히 저를 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우가 말했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신발을 신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이모, 응, 월요일에 봬요. 민우가 말했어요. 응, 조심해서 가. 민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우와 관계를 가졌어요. 정말로요.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민우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를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서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월요일에 민우를 만나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영숙 언니한테는요.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 생각만 하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민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민우를 만나야 했어요. 어제 일요일 아침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파에서요. 민우와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대체 어떤 얼굴로 민우를 봐야 하는 걸까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섰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안았어요. 꽉요. 제 얼굴이 민우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우가 천천히 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제 볼에 빠르게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시반 강의실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민우가 생각났어요. 수업 중에도요. 민우가 입시반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반찬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민우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민우가 더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민우도 입시반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없을 때는요. 민우가 자꾸 가까이 왔어요. 준비실에서 뒤에서 앉기도 하고요. 복도에서 슬쩍 입맞춤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았어요. 입맞춤했어요. 말없이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준비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돌려 세웠어요. 싱크대에 등이 닿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민우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제 손이 민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우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마를 제 이마에 기댔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민우가 제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꽃다발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미였어요. 민우가 웃으며 건넸습니다. 저는 꽃을 받아서 꽃병에 꽂았어요. 민우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얼굴을 제 목덜미에 묻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돌려세웠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민우가 저를 안아서 들어올렸습니다. 제 다리가 민우의 허리를 감쌌어요. 민우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저를 눕혔어요. 제 위로 왔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옷을 천천히 벗겼어요. 하나씩요. 저도 민우의 옷을 벗겼습니다. 민우의 피부가 따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겨울 땅을 녹이듯이요. 민우가 움직일 때마다요. 제 손이 민우의 등을 감쌌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민우가 제 옆으로 누웠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민우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요. 저는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불안했어요. 영숙 언니 생각이 났거든요.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가 제 머리에 입맞춤했어요. 이마에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요리하는 동안 계속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서요. 민우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민우가 도와줬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자꾸 부딪혔어요. 민우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어요. 민우가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싱크대에 등이 닿았어요. 또요. 민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안아서 다시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를 무릎에 앉혔어요. 민우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TV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민우가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우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벌써 민우가 그리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민우 생각만 났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민우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보고 싶다고 할까요? 아니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민우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도 토요일에 갈게요. 저는 답장했어요. 응.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벌써 다음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학원에 갔습니다. 민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저를 봤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자꾸 민우가 생각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요. 가슴이 뛰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인반 수업 중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며 지도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영숙 언니 목소리였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제가 강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영숙 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언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지. 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우는 입시반에 있을걸? 언니가 입시반 강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조금 전까지 민우가 준비실에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요. 민우가 제 뒤에서 앉고 있었어요. 언니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요. 들킬 뻔했습니다. 언니가 입시반 문을 열었어요. 민우야.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민우가 제때 강의실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언니와 민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언니가 민우한테 물었어요. 네, 엄마.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미란이가 잘 가르쳐 주지? 네.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요.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엄마 갈게. 언니가 민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미란아, 고마워. 뭐가 언니? 민우 잘 봐줘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요. 당연한 거지, 언니.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학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우가 제 옆에 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우가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영숙 언니를 속이고 있다는 게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놓을 수도 없었어요. 민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던 모습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민우가 생각났어요. 민우의 따뜻한 품이요. 민우의 웃는 얼굴이요.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들키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영숙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토요일마다 민우가 제 집에 왔어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거든요. 영숙 언니가 자꾸 학원에 들렀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이틀에 한 번씩 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민우와 준비실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제 뒤에서 저를 안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재빨리 저를 놓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준비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우가 입시반 강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 민우를 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봤습니다. 다시 민우를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민우한테 갔어요. 민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민우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참을 민우를 쳐다보더니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요.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우가 준비실로 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뒤에서요. 저는 민우의 팔을 풀었어요. 민우가 다시 안았어요. 더 꽉요. 저는 다시 풀었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오라고 했어요. 민우도 있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후에 영숙 언니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들어갔어요. 영숙 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민우도 앉았습니다. 제 옆에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금 옆으로 비켰어요. 영숙 언니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민우한테 부엌에 가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저와 언니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을요.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한참이 지났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니가 민우를 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봤습니다. 다시 민우를 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언니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민우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민우한테 설거지하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와 언니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참을요.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아니면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가 나왔습니다.
언니가 민우를 쳐다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는 저를 봤습니다. 다시 민우를 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와 민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민우가 더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민우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났어요. 영숙 언니가 알았어요. 완전히요. 저와 민우의 관계를요. 언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것 같았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슬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 걸까요? 민우는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봤어요. 내일 학원에서 보자고 했어요. 민우 면접 결과 나왔다고요. 합격했다고요. 얘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민우가 합격했어요. 학원을 그만둘 거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영숙 언니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학원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가 떠나야 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학원에 가야 했어요. 영숙 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민우도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다가오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멀리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민우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오전 수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언니였어요. 저를 봤습니다.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가 입시반 강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가 저희 둘을 쳐다봤어요. 준비실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셋이서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민우를 쳐다봤어요. 한참을요.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실망한 것 같았어요. 슬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을 멈췄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한참을 말했어요. 그리고는 준비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저는 민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영숙 언니가 알았어요. 저와 민우의 관계를요. 준비실에서 언니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화난 목소리로요.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실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헤어지라고 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우도요. 저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언니의 친구였어요. 민우는 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요. 그날 이후로 민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학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취직 날짜가 당겨졌다고 했습니다. 영숙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었어요. 민우가 이번 주부터 출근한다고요. 학원은 그만둔다고요.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학원이 텅 비었습니다. 민우가 없으니까요. 입시반 강의실 문을 열어봤어요. 민우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커피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사다 놓던 그 커피요. 책상이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언니와의 약속이었거든요. 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우 이름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영숙 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처럼 학원에 들르지도 않았어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언니를 배신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생각만 났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요. 준비실에 들어갈 때도요. 복도를 지날 때도요. 민우가 있던 자리가 계속 보였습니다. 민우가 서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민우 생각에요.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괜찮으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민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영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어요. 내일 우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가겠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부른 걸까요? 혹시 민우가요? 아니면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오후에 영숙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언니였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도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민우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도 앉았어요. 제 맞은편에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얘기였어요. 요즘 민우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은 잘하는데요.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방에만 있다고 했어요. 밥도 잘 안 먹는다고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민우가 말은 안 하지만요.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고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많은 것 같다고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민우를 보고 있다는 걸요. 힘들어한다는 걸요.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렀다고요. 저를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어요. 민우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민우가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저도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로 서로를 원하는지요. 석 달이 지났는데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이요. 매 순간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우가 퇴근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대답했어요.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멈췄어요. 그 자리에 서서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민우를 봤어요. 석 달 만이었습니다. 민우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라고 했어요. 둘이서요. 얘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민우를 봤습니다.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민우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둘이서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석 달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제 손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도 꽉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도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눈에서도 흘렀습니다.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저도 민우를 안았어요. 석 달 만이었습니다. 민우의 품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전히 제가 그리던 곳이었습니다. 민우가 제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매일 전화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었으니까요. 참았다고요. 저도 속삭였어요. 나도요. 민우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우가 천천히 저를 놓았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도 민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변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고요. 민우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민우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웠던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우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마를 제 이마에 기댔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야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언니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를 봤습니다. 손 잡은 걸 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셋이서 앉았어요. 언니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입을 열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고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변하지 않았다고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고요. 언니가 한참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라고요. 서두르지 말라고요. 민우는 아직 어리다고 했어요. 일도 배워야 하고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1년쯤요.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저를 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미란아, 너도 행복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민우는 내 아들이라고요. 조심스럽게 가자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허락한 거였습니다. 저희를요. 그날 밤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문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손을 잡고 왔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요.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눈가가 보였어요. 처진 볼선도요. 하지만 밝아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민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민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받았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잘 들어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응, 잘 들어왔다고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민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통화했어요.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민우가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함께 걸어갈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44살 저와 23이 된 민우가요.